자, 경매와 놀자. 오늘 공부할 물건 뭡니까, 변호사님? 네. 오늘 경북 의성 시골이죠. 경북 의성이요? 네네. 군위군에 있는 네. 자료를 한번 보시죠. 군위군에 있는 임야인데요. 예, 지금 감정가 67억. 어우, 큰 거네요. 아주 큰 땅입니다. 와, 네, 네. 임야인데 67억이요? 네네.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유물 분할 두 건 가져왔는데요. 네. 매각기일은 이제 3월 2일 오늘이네요, 마침. 촬영일이네요. 네네. 촬영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권리 분석을 조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는데 네네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유물 분할, 형식적 경매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공유물 분할에 의해서 그 뭐 통째로 이제 경매가 다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 취득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전체 지분을 다 낙찰을 받는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 임야 위에 임야인데요. 큰 임야인데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 뭐 임야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나무들. 나무들. 임목. 네, 임목. 그러면 임목은 내 건가?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임목은 보통 부합이라 그래가지고, 부합이라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이제 그 임야라는 토지, 거의, 부합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또, 그렇게 평가를 보통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임야 포함해서 땅까지 같이 종합적인 평가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게 만약에 경매 무효가 될 가능성, 이런 특히 이제 제가 고가의 물건을 이제 가져온 이유가, 고가의 물건은 아무래도 좀 작은 물건보다는 그 기울이는 주의, 우리 권리 분석에 대한 심도 이런 부분이 좀 커야 되잖아요. 쑥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 보증금만 그러니까. 해도 이게 67억이면 6억 7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금액이 큰 걸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게 경매가 나중에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 돈 뭐 몇십억 밀어 넣었는데 누구한테 돌려받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매 나오게 된 형식적 경매가 나오게 된 어떤 그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이 그 판결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현물 분할로 청구를 하거나 현물 분할이 안 되면 경매 분할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매 분할 판결이 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요 경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결에 의한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 무효일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죠. 우리가 임의 경매보다는 아무래도 강제 경매가 경매 무효일 가능성이 훨씬 낮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안심을 하셔도 좋다라는 정도. 그리고 뭐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항력 이게 이제 뭐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자의 대항력 이야기를 할 때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세입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세입자 이런 것만 염두에 두고 다른 대항력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부분 딱 하나가 그 622조에 민법 622조에 차지권의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건물 건축을 목적으로 땅을 임차한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그 땅에 대한 그 대항력을 가지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 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볼 때, 우리가 단서를 볼 때, 혹시 이 건물을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자칫하면은 622조에 따라서 그 건물주가 땅을 임차한 사람이다. 그죠? 근데 굉장히 장기간으로 하고 아주 오래돼서 장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차임도 굉장히 낮게 이렇게 임차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낙찰을 받은 사람이
그 622조에 따른 대항력의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인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뭔가 아까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는 혹시 저 사람이 토지 임차인이 아닌가? 건물주가? 그리고 또 하필 또 기간을 또 길게 해놓고 차임을 싸게 해놓고 이렇게 되면은 낙찰받은 사람은 꼼짝없이 거기에 매여야 되는. 가족 간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잘 말하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싸움이 낙찰받은 사람하고 기존 소유자들 간의 싸움이 게릴라전, 매복전 이런 거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온갖 그 계획을 다 짜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그게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덫을 놓는 거죠. 그렇죠. 예. 가르쳐 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사람, 그 임차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토지 임차인이죠. 그 토지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나 622조에 따른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무상으로 장기간 내가 30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재판을 이길 수 있을지가 이제 애매해지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좀 억울하게 합의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볼 텐데요. 감정평가서 네. 서류는 뭐 이제 법원에서 나온 경매 관련 서류들은 다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내용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경매 물건이 안전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 권리 분석을 하는 툴 방법을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굉장히 크죠? 30만 평이네요, 거의. 그죠? 네, 그러니까 시골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 가격이 나가는 거죠. 예, 소유자들이 공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형식적 경매, 네. 공유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거든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매수 청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뭐 이런 뭐 없네요. 예, 예. 상가주택 건물 임차인에 없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임목이 들어가 있고 포함된 거고 분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보통의 경우는 경매 입찰 하면서 경매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 뭐 드물게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글자 보이는 대로는 읽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묘하면 분묘기지권, 뭐 임차인 하면은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 부산상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나머지를 글자에서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뜻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현황 조사서 네. 도 특별한 게 없죠. 채무자, 소비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정도, 요 정도가 이 일반적으로 사건은 그냥 보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처럼 이제 혹시나 뭐 건물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차지권의 대항력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정도만 조금 주의하면 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건 아예 그냥 깨끗한 물건을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깨끗한데 이제 아까처럼 경매 무효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차지권의 대항력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비싼 물건일수록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 네, 네.